조희대 한덕수 비밀 회동설에 어떤 재반론이나 추가 근거도 못 내놓고 있던 민주당이 되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뒤에 30일 오전 10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 앞에 세워서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건데요.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국회 청문회로 부르는 건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동설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제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결정은 어떤 예고도 없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일방적인 주도로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자, 신문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성 여권의 의원들이 밀어붙였다라는 내용이죠. 국민의힘과의 협의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포진한 민주당 내 초강성 의원들이 즉흥적으로 밀어붙였고, 민주당 지도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심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대법원장을 집권 여당이 불러서 이것저것을 따져 묻겠다라는 이 행태, 지도부와도 상의 없었고 야당과도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대단한 비판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춘 부위원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 글쎄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국민들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렇게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충분히 지금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법개혁을 추진했을 때 그 전국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법관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사법부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 논의를 위해 충분히 대법원장을 전 출석하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 행정청장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법원장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 당신이 이끄는 대법원 사법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걸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필요한 자리였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열린공감 TV에 네. 관련된 의혹으로 시작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부른다, 이거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부르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도부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특검과 관련된 합의를 했을 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신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전화를 했지만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의 역풍도 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야말로 본인이 지적했던 소통 부재,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글쎄요, 지금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것인가? 그거부터가, 만약에 이게 무산이 돼버리면 네. 입법부의 권위도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강제 구인해서 출석시키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잘된 판단인지, 저는 지도부 아니면 저는 의총을 열어서라도 이걸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한 차례 더 원래 부르려고 했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3명을 모조리 다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야당 시절이었고 부르려고 했지만 결국 오진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지금 따져보고자 하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근데 중요한 건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도 불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자, 여권에서 음모론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는 증인 채택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서 비밀 회동설을 최초로 주장했던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은 왜 부르지 않는 것이냐? 진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 조희대 대법원장 부르고 한덕수 전 총리 부른 거 알겠다. 그러면 열린공감TV 관계자들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간밤에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사위에서의 어떤 그런 무소불위의 그러니까 절대적 입법 권력의 폐단이 네. 정말 국민들을 실망시켰어요. 어제는 법사위가 소집된 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맞습니다. 하겠다고 그것 소집된 건데 막상 내용은 들어가 보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갖다 의결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권력이 이렇게 사전에 국민들에게 이 국회 공간에서 논의될 사항을 언론 기자들도 모르고 네. 야당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절대 권력만으로 가지고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 이렇게 불러들여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거는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태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법부 체계 자체를 갖다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죠. 이게 이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흔히 말하는 뭐 권력의 서열화, 아하. 직접 선출 권력이 쉽게 네. 말하면 간접 선출 권력 사법부 위에 있다. 그게 국민 주권이다. 네.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화를 결정짓고 난 이후에 이게 이루어진 후폭풍이고 바로 이런 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입법 권력은 네.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국민 주권이 들어와 있는 거다. 니네들은 쉽게 말하면은 간접 선출 권력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네. 그 청문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갖다 불러들이는 그런 결정을 한 사례가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상급 분립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거도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영교, 구승찬 의원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00%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기극이라 봅니다. 동지의 말을 믿지 내란에 입 닫은 조희대의 말은 못 믿겠습니다.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성 개입 구테타 조사입니다.